일본 항공자위대가 100년 만에 또다시 유럽을 지원하러 파병됐습니다. 겨우 한 대의 항공자위대 수송기가 간 것이지만 이를 두고 파병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어 주요 포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또다시 러일의 거대 충돌과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현재 통일까지 이뤄낼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일본 항공자위대 파병.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KC-767 공중급유기가 우크라이나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최초의 유럽으로의 항공자위대 파병이라며 한 대의 항공자위대 소속기 파견에도 파병이라는 단어를 써붙일 정도로 일본 열도는 흥분에 들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 파병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군의 방탄조끼와 헬멧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원조할 때 일부러 러시아군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민항기를 보낸 것과는 대조되는 일로 일각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공중급유기를 파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 열기와 반전의 시위가 일본 열도 각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반러시아 방송과 우크라이나 동정 여론이 연일 방송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의용군 모집에서 약 70명의 일본인 전직 자위대원들이 지원을 했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반전 여론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러일 전쟁을 경험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할린과 쿠릴 열도라는 영토를 상실했었던 역사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때다 하고 러시아를 규탄하고 서방과 합의하여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100년 만에 일본의 개입. 일본은 정확히 100년 전 러시아의 민주진영인 백군과 공산진영인 적군과의 내전에 개입하여 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탈하입구 정책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유럽에 일본의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자부심이 걸린 이슈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일을 계기로 서방의 신뢰를 얻는 국가가 되었고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1930년대 결국 만주를 얻는 데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강하게 반러시아 진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바라는 것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서방의 신뢰를 얻어 군사대국화를 도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칫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고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독일의 재무장은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원래 EU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하며 지역 안보에 깊은 개입을 했으나 영국이 갑작스럽게 브렉시트를 하는 바람에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독일의 재무장은 유럽에서의 또 다른 긴장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러시아 자극하는 일본과 홋카이도의 대위기. 독일의 소리방송에서는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릴 열도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영토 갈등 문제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북방영토 4개 섬 에토로후, 시코탄, 하부마이, 구나시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이곳에 한국을 초대하여 자유무역 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 특구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현재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기를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해 파병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아예 쿠릴 열도에 대해서 기존의 일본 정부가 쿠릴 열도에 대한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불법 점령하에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넣어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있었던 일로 일본은 이때다 하고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러시아를 자극했다가는 러시아의 기습 공격에 의한 홋카이도 영토 상실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으나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침공할 경우 미군 차원에서 크게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일본 미군 기지가 홋카이도 섬을 제외한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는 다리로 이어져 있지 않고 신칸센 해저터널 구간만 뚫려 있는 상황으로 자칫 러시아 잠수함이 해저터널을 기습 공격하고 홋카이도와 일본 본토를 끊어놓게 된다면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러시아령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극동병력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으로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불과 개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남한 면적의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와 일본 혼슈섬 사이는 국제해협인 스가루 해협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좁은 해협으로 원래 일본의 영해가 됐어야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국제적인 요구에 의해 홋카이도와 혼슈섬 사이의 영해의 폭을 아주 좁게 설정해서 국제 선박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의 군함들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클레임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함선이나 잠수함이 홋카이도 사방을 기습 포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홋카이도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림반도에 꼴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홋카이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69년에서야 일본 에도막부의 행정구역에 편입됐으며 1898년에는 식민지라는 공식 표현을 써서 일본의 본토가 아닌 식민지라는 인식이 19세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홋카이도의 인구 밀도는 일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방위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침공하게 될 경우 중국이 대만과 센카쿠열도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해군은 홋카이도를 방어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한국을 긴급 호출하는 미국? 현재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상대는 한국뿐입니다. 러일이 또다시 충돌하게 된다면 인도태평양 안보가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미국은 일본 정상을 대동하여 한국의 긴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간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러일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칫 한미연합군이 일본 열도에 상륙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이러한 일을 거부하게 될 경우 일본 자체적인 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서방동맹들이 일본 열도에 진입하여 도우러 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한국이 이 대열에 빠지게 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밖에 없고 일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의 군대 보유, 징병제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은 옆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러일 충돌 시 한국은 일본 군사대국화를 막을 유일한 나라.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하게 될 경우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특수를 누렸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군수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후방에서 물자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군대를 파견하면서까지 도와야 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의 명목으로 일본 열도에 한국군이 파병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한 러시아군과 전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파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자체적인 군대가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일본에 주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침공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만약 일본 열도가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 먹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역시 해양 세력과 차단이 됨으로 인해 대륙 세력에 고립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한미 군사동맹 강화해야 할 때. 한미 간 군사동맹은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세계 최강의 동맹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한미군을 내쫓고 한미동맹을 소홀하게 하게 된다면 일본으로 모든 힘이 쏠릴 수밖에 없고 부득이 일본의 재무장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시나리오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군사대국이 되길 바라며 통일국가가 되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동맹이 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만주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권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이 원화블록에 포함되면 한국은 일본 엔화를 뛰어넘는 중기축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1922년의 상황 시베리아 개입사건 때의 상황처럼 일본의 연해주 진출,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징병제도 부활을 통해 한반도는 또다시 중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번째, 한국-러시아 핫라인 체결과 그 의미는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창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방부와 러시아 국방부는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와 충돌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한국도 러시아와 영토 갈등 등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일본만 러시아와 무력 충돌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핫라인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홋카이도가 러시아령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여 하시라도 일본 열도에 상륙해서 일본 열도가 러시아령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중국령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의 정세는 곧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직결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에 따라서 한반도 자유통일은 물론이고 만주의 한국 경제권 편입,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